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입니다. 오늘 상한가 랠리에서 준비한 영상은 2025년 대폭락, 이때 마지막 하락 나옵니다. 그때 전부 올인하세요라는 내용으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저는 이제 비슷한 내용의 영상을 일주일 전에 전달해 드린 바 있었는데요.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조금 더 빠르게 시장에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여러분들께 AS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릴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도 아무 상관없게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준비해 봤으니까요. 증시의 저점은 언제쯤일지, 그 힌트는 어디서 나올지 여러분들께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을 통해 설명해 드릴 예정이니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시의 저점에서 우리가 찍을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미리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저점 타이밍에 매수할 수 있을 만한 핵심 종목들을 모아놓은 자료집을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유리기판 액침냉각, 소캠, 그리고 EUV까지 해서 핵심 AI 기술을 가지고 있는 섹터들,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 자세한 설명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종목들 싹 다 적어놨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꼭 무료로 영상 마지막에 우리 9만 명의 구독자분들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아직 안 받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다음 무료로 얻어갈 수 있는 방법까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본격적으로 증시 하락에 대한 이야기, 저점은 어디인지 설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일단 전 세계 증시가 하락했습니다. 뭐 한국의 코스피 증시는 또 코스피 증시지만 다우존스, 브라질, 지금 이제 캐나다, 이제 유럽 국가들 싹 다 급락을 하는 모습입니다. 미국 증시도 다 같이 급락을 하는 모습이죠. 굉장히 심각한 하락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캡처 시간에 따라서 시간이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요거는 간단하게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 세계 증시가 하락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좀 하락이 나왔을까 찾아봤더니 중국의 보복 관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상호 관세를 매긴 다음 바로 중국이 보복에 나선 겁니다. 중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해방날에 관세 정책에 맞서 모든 미국산 상품에 34%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한 50% 가까이 중국한테 관세를 부과했죠. 그거에 비해서는 좀 덜하긴 하지만 퍼센트 자체가 어마무시하죠. 다수의 미국 기업들의 블랙리스트에 추가하며 양국 간의 무역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더불어 중국 세관 당국은 검사 및 검역 문제를 이유로 6개 미국에 대한 수출 자격을 일시 정지시켰습니다. 그냥 이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진짜 관세가 매겨지기 시작했고 이 관세들이 직접적으로 기업들한테 피해가 가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6개 미국 기업에 해당하면 더욱 실적의 악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파월 의장이 그래 우리를 좀 구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면서 파월 의장의 연설을 또 지켜봤습니다. 근데 파월 의장의 연설은 생각보다 부정적이었습니다. 파월 의장은 트럼프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키고 성장 둔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연준이 금리 정책 조정 전에 영향이 명확해질 때까지 대기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뭐 다른 것들은 다 머릿속에 안 들어오셔도 되는데요.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확실히 영향이 명확해질 때까지 대기할 것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트럼프의 관세가 3월에 한번 부과됐고 이제 4월 초에 이제 부과될 예정이잖아요. 4월 중 정확히는 4월 중순부터 부과될 예정인데 이에 따른 지표가 지금 현재 경제에 영향을 끼치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빨라봤자 5월 달, 6월 달이에요. 그죠? 진짜 4월 달, 4월 달, 3월부터 조금씩 매겼으니까요. 3월 달 확인해야 되고 4월 달, 5월 달, 뭐 6월 달까지는 아니고 4월 달, 5월 달, 6월 달 나오는 지표들. 3월 달 지표는 4월 달에 나올 것이고 4월에 나올 지표는 5월 달에 나올 것이고 사실 가장 명확한 지표는 6월 달이긴 한데 아마 이 전에 아마 4월 달, 5월 달에 나오는 변화를 보고 어느 정도 판단을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표가 나온 다음에 대응하겠다. 한 달 뒤에 대응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이제 보험적 인하를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대응하겠다는 건데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다 보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일단 장점을 먼저 설명드리면 정책이 왔다 갔다 하지 않을 수 있어요. 보통 금리는 올라갈 때는 쭉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쭉 내려가는 게 좋습니다. 왜? 정치, 경제, 기업들한테 혼란을 주니까요. 중간에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면 기조를 잡을 수 없잖아요. 더 혼란을 가중하기 때문에 연방준비위원회, 미국의 중앙은행에서는 금리를 올릴 땐 쭉 올리고 내릴 때 쭉 내리는 걸 좋아합니다. 중간에 뭐 대응해야 하는 부분들은 물론 중요하겠지만 과거 역사상 이렇게 대응하다가 피를 본 적도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를 한 방향으로 방향을 정해서 확실한 지표가 나오면 그걸 보고 밀어버리는 것을 현재 지금 이들이 이제 바라는 바입니다. 여태까지 가장 이제 방향성을 좀 잡고 있는 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얘기를 보면 관세는 일시적인 인플레이션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뭐 장기적으로는 더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집중하겠다. 말이 지금 굉장히 애매하겠죠. 장기적으로는 더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게 물가 상승에도 전체적으로 이제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뭐 그렇게 좀 해석해 볼 수도 있겠고요. 장기적으로 뭐 다른 영향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아마 앞에 있는 문장은 이어져서 이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당장에 이제 바로바로 해결될 만한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물가 계속 올라갈 거야라는 기대감이 있다는 거죠. 연준이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집중하겠다. 우리는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집중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근데 어떻게 장기적인 영향도 있고 단기적인 상승도 나오는데 어떻게 연방준비위원회가 물가를 더 낮추는 걸 가능할까? 의문이죠.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냥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 올 때까지 냅두는 거예요. 사람들이 소비 구매력이 박살날 때까지 기다리면 실제 경기 침체 분위기와 함께 물가가 하락합니다. 아마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마 고민 중이긴 할 것 같은데요. 적절한 경기 침체 분위기가 나오길 바라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이 좀 듭니다. 현재 경제와 노동 시장은 괜찮은 상태다. 뭐 요건 괜찮겠죠. 그죠? 근데 소비자 설문조사에서는 인플레이션 우려와 미래 성장 둔화에 대한 걱정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죠? 사람들이 너무 낙관적이죠. 어, 너무 낙관적이니까 이거 너무 낙관적이면 사람들이 소비를 계속한단 말이에요. 소비를 계속하면은 이 물가가 안 잡히겠죠. 그래서 설문조사에서는 좀 우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막상 지금 현재 경제 상태, 사람들이 소비하는 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뭐 행동을 하고 있지 않은 모습들 보여주게 되다 보니까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더 확실한 지표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명확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지표가 나오고 나서 뭐 물가 지표라고 한다면 PCPI, CPI 지표, 소비자 물가 지표 그리고 PC가 사실 연방준비위원회가 가장 신뢰한 지표죠. 보통 이 지표가 월 말에 나옵니다. 저번 달께 월 말에 나와요. 한 달 정도 지나서. 이런 지표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하고 결정을 할 것이라고 현재 보입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의 반응은 어땠느냐라고 하면 트럼프는 강력하게 금리 인하를 주문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발표 이후 미국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에게 금리 인하를 하라고 재차 압박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지금이 연준 의장 파월이 금리를 인하하기에 완벽한 시기라면서 그는 항상 늦은 편이지만 왜 당연히 늦을 수밖에 없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금리의 방향성을 막 마음대로 대응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편이지만 그는 이미지를 그가 빠르게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뭐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라 이거죠. 보험성 인하해라. 근데 결국에는 안 했죠. 그는 금리 인하를 적기로 판단한 이유로 에너지 가격이 내려왔고 지금 원유 가격이 폭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있는지는 뭐 이건 기준에 따라 좀 다를 겁니다만 최근엔 좀 올라왔죠. 심지어 계란값도 69%는 내려갔다. 뭐 고점 찍고 살짝 내려간 건데 이걸 내려갔다고 보아야 되니까 좀 애매하긴 합니다. 뭐 확실히 트럼프 대통령이 입이 3편이죠. 예. 예, 일자리는 늘었다고 발언했다. 일자리는 근데 늘어났어. 이거 너무 좋은 거 아니야? 뭐 지금 금리 인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일자리가 늘어나는 걸 왜 꼈는지는 모르겠어요. 일자리가 오히려 감소하고 실업률이 증가해야 금리 인하를 할 텐데.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압박을 했다 정도로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일일이 하나씩 다 분석해 보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해석해야지. 실제 뭐 어떤 정확한 의도를 담고 발언한다고 보기 어려워서 이 정도로 해석을 하고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건 이거예요. 트럼프는 계속 금리를 내리고 싶어 하고 금리를 내리기 위해서 다양한 관세들을 더 부과하면서 지금 이제 경제를 흔들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도대체 파월 의장은 언제 항복할까? 이게 굉장히 의문이죠. 그죠? 언제 항복할까? 항복의 시점은 언제일까?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말을 똑같이 해보면 저점은 언제 나올까로 좀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파월 의장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타이밍 그 시점이 아마 저점이지 않을까 싶은데 과거 2019년도에 그랬으니까요. 그럼 그 시기는 어떤 이슈가 있어야 나올까? 분석 크게 두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더 충격적인 갈등. 이게 나오면 더 심각해질 것 같고요. 그러면서 진짜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인하할 수 있겠고요. 아까 전에 이제 파월 의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물가 하락, 실제 물가 지표들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그때부터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더 충격적인 갈등은 무엇이 있느냐라고 하면 지금 중국이 보복 관세를 매겼잖아요. 그리고 나서 유럽도 보복 관세를 매기는 게 중요합니다. 최근 들어 이제 중국하고 유럽이 굉장히 수상한 게 과거부터도 유럽이 그 미국하고 좀 멀어지기 시작한 시점부터 중국하고 좀 친하게 지냈거든요. 그죠? 다양한 정책도 함께하고 그랬었는데 최근에 중국한테 가했던 배터리 보복 관세 있잖아요. 이거 다시 협상하자. 이제 다시 배터리 관세에 서 다시 협상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다시 협업을 좀 이어가려는 모습입니다. 이들이 함께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어느 정도 방향성이 좀 비슷하니까 자신들의 포지션이. 그래서 보복 관세 및 미국의 추가 보복 규제 가능성도 현재 보입니다. 그래서 유럽이 추가적인 관세를 보복하면 더 충격적인 갈등이 예상되고요. 그게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갈등이 또 나올 수 있는 게 있는데요. 바로 5월 말 임시 공무원직이 해제되는 특별 공무원직이죠. 일론 머스크가 이제 가기 전에 목표치인 1조 달러 절감을 위해서 미국 공무원을 대량 해고를 싹 시켜버리면 실업률이 급등하고 지금 이제 경기 침체 분위기를 또 만들어낼 수 있는 충격적인 이슈가 될 수 있거든요. 이때 또 악재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는 부채 한도 협상 때문에 현재 미국 재무부 정부가 정책을 쓰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보통 그 정책 자금은 이제 채권을 발행하면서 해야 되는데 부채 한도 협상이 안 되면 매달 채권을 찍어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간단히 말해서 이제 미국 정부의 계좌가 말라가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 근데 채워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근데 이게 나중에 이 결국에 급격하게 채워지는 과정 속에서 맨 마지막에 이제 막 늦게 막 이게 부채 한도 협상이 되면 시장에 또 유동성의 위기를 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때 또 단기 하락이 나올 수 있다. 단기 또 충격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또 일어나면 이제 신용등급 하락도 또 나올 수 있겠죠. 조심해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물가 하락이 나오면 결국에는 뭐 금리 인하가 또 이루어지겠죠. JP모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경기 침체 확률을 60%로 상향 조정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 이유가 역시나 관세 부과 이후에 소비자들의 심리가 꺾이면서 구매력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상호관세가 올해 인플레이션 1.5포인트를 올릴 수 있는 반면 개인 소득과 지출을 억누를 수 있다. 드디어 이제 소비를 줄여줄 수 있다는 거죠. 소비가 줄어들면 물가가 떨어지거든요. 이 효과만으로 미국의 경제를 위험할 정도로 침체에 가까워지게 할 수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예전에는 관세 부과해봤자, 그래 관세 부과 경제 안 좋은 건 알겠는데 이거 경기 침체까지 만들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분위기를 보시면 실제 가능할 수도 있겠네라고 판단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경기 침체 확률을 한 40%대에서 60%대까지 상향하는 모습입니다. 실제 이 관세가 올라가면서 개인 소비가 꺾이고 그리고 경기 침체가 오는 시기가요. 옛날에 있었습니다. 과거 2018년도 7월 지금 이제 중국 관세 부과 이후에 오히려 물가가 하락하는 모습, 사람들의 구매력이 줄어드니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적이 있죠. 보시면은 CPI 지표 2018년도 7월 달에 금리 관세 매기고 한 달 정도 8월 달 지표는 7월 달 거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나오다가 실제 그 관세를 부과한 다음에 적용받기 시작하는 시기 지금 이제 8월 달 지표, 9월 달에 공개되는 8월 달 지표부터 푹푹 꺾이기 시작하고요. 이게 쭉 내려가면서 결국에는 소비 심리, 이제 물가 지표가 완벽하게 꺾이는 모습들, 사람들의 구매력이 많이 줄어드는 모습이죠. PCE 지표도 어땠냐? 동일했습니다. 7월 달 이후부터 오히려 지금 이제 물가 지표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원 물가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 지금 PCE 지표 그냥 CPI 지표보다 근원 PCI, CPI, 근원
CPI 지표보다는 조금 좀 덜 하락하긴 했지만 그래도 올라가진 않았거든요. 막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고 결국에는 횡보하거나 조정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확실히 물가가 잡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오히려 이제 경기 침체 신호인 거죠. 그래서 높아진 가격에 구매력이 떨어진 개인들이 세상으로 소송이 지금 이제 분위기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소송이 아니죠. 예. 지금 악재가 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지표가 4월달, 5월달 중순에 발표되는 CPI 지표, 4월달, 5월달 말에 발표되는 PCE 지표, 물가 확인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게 우리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이걸 누가 확인할 거냐면 파월 의장이 확인할 겁니다. 파월 의장이 확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걸 보고 금리 인하를 할지 안 할지 결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요 일정은 반드시 확인하고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셨죠, 그죠? 근데 이게 진짜 뭐 무슨 종이긴지 알겠는데 이거 미국에 지금 현재 물가가 좀 하락한다고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한다고 진짜 증시가 떨어지는 걸 멈추고 그때부터 반등을 시작할 거냐? 그것도 어떻게 확신하냐? 라고 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보면은 몇 가지 힌트를 보면 좀 여러분들 우리가 증시를 왜 반등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제가 참고하실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돼서 두 가지 기준을 좀 가져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빅스 지수 기준이에요. 빅스 지수. 곧 이게 빅스 지수로 무조건 뭐 완벽한 저점을 알 수는 없어요. 여기가 무조건 저점이에요는 알 수 없는데 저점 부근이에요는 알 수 있거든요. 실제 이제 빅스 지수가 지금 몇 가지 올라갔냐면 50 정도까지 올라갔거든요. 빅스 지수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갔죠. 굉장히 크게 빅스 지수가 좀 상승했는데 해당 지수 자체가요. 50 부근이 그냥 나오는 지수가 아닙니다. 빅스 지수가 위험도 시장에 얼마나 이제 변동성이 위험이 커졌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최근 들어 정확히 찍었던 수치가 45 수치를 찍었어요. 45 수치 기준에서 보면은 쭉 보세요. 45 수치를 지금 현재 이 선이거든요. 현재 선. 45 수치를 넘겼을 때 이쯤 부근까지 왔었을 때를 기준으로 쭉 어떤 위기가 있었는지 봤습니다. 이거 정말 경제 위기급. 과거에 이제 2000년도 들어오기 전에 아시아 외환위기 때 이런 분위기 나왔고요. 닷컴 버블 때 딱 빅스 지수가 한 이쯤 왔고요. 금융위기 때는 굉장히 더 심하게 올라갔었죠. 이때는 미국 자체의 문제였으니까. 그리고 중간중간에 45를 넘겼을 때 유럽의 재정 위기, 미국 신용등급 강등 사건, 그리고 중국 증시 폭락 사건, 지금 이제 볼마게돈 사태, 지금 이때도 이제 급격하게 이제 물가 지수가 올라오면서 논란이 됐을 때예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그리고 최근에 직전 연도죠. 직전 연도에 있었던 샤메 법칙, 고용 지표가 갑자기 실업률이 올라가면서 경기 침체 분위기가 나오는 이런 분위기. 정말 이제 정말 내로라하는 증시의 폭락을 만들었었던 이슈가 나왔을 때 한 45쯤 찍었습니다. 이해되시죠? 뭐 정말 큰 코로나라든가 금융위기급 뭐 이거 사실 제외하면 이걸 제외하면 중간중간에 나왔던 이 정말 중간중간에 나왔던 이제 중간 위기죠. 중간 위기급 지금 악재가 나온 겁니다. 뭔 소리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미 이제 나올 대로 나온 것 같다. 우리가 정말 이대로 정말 최악의 상황, 10년마다 주기적으로 오는 굉장히 큰 위기, 이 굉장히 큰 위기를 제외하고는 사실 완벽하게 완전 심각하게 가는 거 아니면 완전 미국에 몰락을 하면서 미국이 완전 망가져 버리는 게 아니면 그 정도 급이 아니라면 이쯤부터 저점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이미 공포가 올라올 대로 올라온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이 지표는 확실하게 뭐 저점이다. 지금 현재 저점이에요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점은 저점 부근은 왔구나. 위기일 대로 위기구나. 시장이 공포로 질릴 대로 질렸구나. 사람들이 투매를 시작하겠구나. 라는 정도는 인지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저점 부근 정도구나라고 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월의 금리 인하 선언입니다. 여러분 옛날부터 계속해서 설명드렸지만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선언을 하면요. 주식시장이요. 반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그런 것이냐라고 하면 계속해서 설명드리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목적이 뭐냐면 금리를 하락시키는 목적이요. 왜? 자신의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죠? 이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가 계속 금리를 내리고 싶은데 이거 자기 대통령 마음대로 금리를 내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금리 인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보통 이제 금리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경제 악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한번 말했다가도 쉽게 이게 물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어떤 정책이라는 것은. 근데 관세 정책은 좀 다르죠. 관세 정책은 순간적인 충격을 줄 수 있고 그 협상을 통해서 말을 바꿀 수도 있는 자신의 어느 정도 마음대로 발언을 할 수 있는 특징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관세라는 것을 통해서 경제를 흔들고 그리고 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선택을 한 겁니다. 트럼프가 현재 목적이 달성이 됐잖아요. 만약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해요. 목적이 달성이 됐으면 굳이 또 경제를 과도하게 흔들 이유는 없겠죠. 실제 2018년도 당시에도요. 지금 이제 7월 달부터 부과를 시작한 미중 무역 전쟁 관세가요. 잘 협상이 되고 잘 마무리가 되고 지금 이제 되자 그 금리가 인하를 시작하고 하자 2019년도 말에 그 미중 무역 전쟁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미국 파월 의장이 그러니까 정말 미국의 금리가 최저점 내려갈 대로 다 내려간 순간에 바로 무역 협상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라는 사람은요 금리 인하가 현재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죠? 예, 금리 인하가 목적이다. 금리 인하가 달성이 되면 자신이 원하는 만큼 금리 인하가 달성이 되면 그때부터 증시가 지금 현재 그 과도한 관세 정책은 좀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어느 정도 협상을 서서히 하면서 오히려 경제를 끌어올려주는 분위기를 트럼프가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의 목적을 살펴보면 사실 금리 인하가 의미하는 바가 크죠. 실제 그래서 2019년도에도요. 2018년도에 폭락을 했다가 2018년도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점검 기간이라서요. 급락을 했다가 이 9월 말이죠. 2019년도 들어서 금리 인상을 이때는 금리 인상을 중단시키자 증시가 폭등 횡보하다가 추가적인 인하를 시작하자 폭등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충분히 증시가 올라가고 금리가 다 내려갔을 시점에 트럼프는 뭘 했어요? 미국하고 관세 이제 전쟁 종료를 선언했죠. 그러니까 이게 합의를 선언했습니다. 확실히 분위기를 보시면 아시겠죠. 목적이 명확하죠.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번 경제를 한번 폭락시키고 난 뒤에 바로 협상에 대한 여지,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지금 이제 끝까지 내려가 주면 관세 전쟁도 끝낼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그에 따라서 증시가 반등한 사례를 기억하시면서 이번에도 반등이 날 수 있겠구나라고 여러분께서 판단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정확한 시기는 언제일 것이냐? 앞서 힌트를 이미 드렸는데요. 연방준비위원회가 금리 정책을 조정 전에 영향이 명확해질 때까지 대기할 것이다. 왜? 금리 정책은 왔다 갔다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인상하고 인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보험적 인하는 안 할 것이다. 보험적 인하를 안 할 것이다. 그럼 지표를 보고 확인한다는 건데 어떤 지표를 확인된다? 관세 부과 이후에 역사장 봤더니 물가 구매 물가가 내려가더라. 그래서 처음에 관세를 매기기 시작한 3월 달, 4월 달에 매긴 지표가 4월 달, 5월 달에 나오겠죠. 한 달 뒤에. 4월, 5월 중순에 나오는 CPI 지표, 4월, 5월 말에 나오는 PC 지표. 저는 PC 지표가 가장 중요하다 봅니다. 그래서 물가 지표를 확인하고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이 물가 지표를 확인하고 언제 금리 인하를 선언할 가능성이 높냐? 5월 달, 6월 달입니다. 보이시죠? 5월 달, 6월 달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가장 명확한 시기는 증시의 반등, 상승 뭐 이런 걸 확정 지을 수 있는 시기는 6월 달. 네, 거의 확정 정도는 6월 달쯤이라고 보고요. 좀 선제적인 나는 좀 증시를 좀 최저점에서 매수하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5월 달 정도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금리 인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금리 인하와 함께 연내 금리 인하가 2회 인하하는 걸로 현재 써 있는데요. 이걸 3회든 4회든 5회든 6회든 금리 인하가 더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 점도표를 통해서 발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뭔 소리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증시 자체가 이제 슬슬 저점 부근으로 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악재 터질 때 다 터졌고 드디어 반등 상승을 할 만한 구간, 우리가 매집을 적극적으로 할 만한 구간에 왔으니 여러분들께서는 무리하지만 마시고 분할 매수로 잘 대응해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죠? 뭐 지금은 아마 이제 보시면 알다시피 항상 이제 이번 악재는 관세 악재잖아요.
관세 악재는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하니까 사실 금융위기나 코로나 같이 이거 조절이 안 되던 악재였잖아요. 요런 악재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보고 있어요. 요런 악재까지만 아니라면 저점을 딛고 정말 큰 폭등을 보일 수 있을 만한 증시니까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잘 대응해서 좋은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분할 매수 대응 가능하다. 이미 저희는 이제 분할 매수 대응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분할 매수를 잘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들하고 반대로 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고점에서 샀던 개인 투자자분들도 물론 지금 이 영상에 또 있으시겠지만 개인 투자자하고 반대로 가야 됩니다. 개인 투자가 살 때 팔고 오히려 올라갈 때 그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팔기 시작할 때 우리가 그걸 물량을 받아서 우리가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도 잘 기대해 보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걱정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나는 이미 다 100% 주식이라서 대응을 못한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전 이번 폭락 전까지 증시까지는 받는 가능성이 높다 봅니다. 그 지표까지는 다시 올라올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미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나는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잘 버티면 본전에 날 수 있는 못해도 약수익이 좀 날 수 있는 구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운이 좋으면 더 큰 상승도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기대하시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간단하게 좀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했는데 좀 많은 부분이 그 요약되다 보니까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이 정도만 알아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난 저점에서 어떤 종목을 찍을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자료집 준비해 놨습니다. AI 반도체 급등 자료집이라고 해서 유리기판 액칭냉각 소캠 그리고 EUV까지 핵심적인 기술과 관련된 종목들 싹 다 모아놓은 자료집 준비해 놨으니까 지금부터 집중하셔서 어디서 얻어갈 수 있는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서 얻어가는 것이냐라고 하면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라는 제가 무료 유튜브 채널이죠. 무료 어플리케이션도 있습니다. 100% 무료 어플이고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에서 에서 정식 안전하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크게 네 가지 정도 드리는데요. 2배 급등 자료집, 이런 자료집 드리고 있고, 그리고 매일 1일 급등 추천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시황 매일 아침 주요 뉴스 플러스 관련주 정리. 매일 아침 장시작 전에 여러분들께서 어떤 종목들을 주목해 보셔야 되는지 정리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매일 장마감 뒤에 주목할 만한 테마주 정리 자료. 오늘 이 테마 정도는 꼭 무조건 알아야 된다. 이 테마가 움직였다는 걸 알아야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컨텐츠를 앞서 말씀드렸듯이 100% 무료로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것들, 여러분들께서 원하신다라고 하시는 것들 위주로 쭉 정리해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낄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어차피 제가 해야 될 일인데 하는 김에 조금 보기 좋게 이쁘게 정리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무료로 계속 제가 무료 어플리케이션 지금 말씀드렸던 거는 100% 무료로 계속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안전하게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용하실 때 회원 하시고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무료 회원 가입입니다, 당연히. 그리고 핸드폰 번호 없이도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왜? 저도 요즘 다른 채널 이런 거 보면 핸드폰 번호 요구하거나 문자 보내세요라고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러면 스팸 문자, 스팸 전화 겁나 오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일 없게 가장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핸드폰 번호 없이도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놨으니까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에 이재진 검색하시고 들어가셔서 이제 무료 어플리케이션 설치 버튼 누르시고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들어오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거든요. 무료 회원 어플리케이션 급등 추천주 시황글 자료죠. 이제 보통 급등추천 2배 급등 자료집 1일 추천주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급등 추천주에서 드리고요. 주요 뉴스 관련주 정리는 장전 시황에서 드리고요. 그리고 테마주 정리 자료는 현재 급등 포착 자료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컨텐츠들 매일매일 1일 새롭게 매일매일 새롭게 업데이트해서 내어드리고 있으니까 다운로드 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요. 급등 추천주는 들어가시면 매일매일 추천주 보이시죠? 보이고 수익률도 나쁘지 않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2월 달은 좀 좋았고 3월 달은 쉽지 않았습니다. 증시가 좀 흔들리기 시작했으니까 4월 달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매매 보류가 좀 많았어요. 당연히 증시 폭락할 것 같다는 건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매매 보류가 좀 많았습니다. 혹은 상관없는 종목들 위주로만 좀 최대한 찍어줬어요. 나쁘지 않게 잘 대응하고 있습니다. 좋은 종목 내어드리고 있으니까 보시고요. 기술적으로 괜찮은 종목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뉴스는 두 배 자료집 같은 경우에는 공직을 세 번째 보시면 자료집 다운로드 있습니다. 클릭해 보시면 모든 자료들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유리기판 엑심랜과 위에 보시면 AI 로봇 2차원지도 다 있으니까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아 보시고요. 장전시황에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장시작 전에 주요 뉴스와 관련주 정리를 해드립니다. 해외 증시 분위기, 저희 시장 변동 요인, 그리고 간단히 짚어드리고 전자 상승 테마와 관련된 종목들 보통 다음 날까지 이어가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저거 적어드리고 오늘 아침에 주요 뉴스와 관련된 종목 정리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께서 체크하시면 대응하시는데 오늘 아침 대응하시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되니까요. 단기 거래하시는 분들 특히나 많이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급등 포착 자료에서는요. 테마주 정리 자료 드리고 있습니다. 장이 끝나고 어떤 테마가 가장 강하게 급등했는지 주목할 만한지 이슈와 함께 관련된 종목들 정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도 매번 확인하시면 대응에 정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이 모든 정보를 100% 무료로 다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용해 보세요. 좋습니다. 오늘 영상 이 정도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공부하시냐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여러분들 다음 영상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증시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분명히 살아남을 수 있을 겁니다. 힘드신 분들도 제가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이런 시장과 관련된 영상도 짚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힘내시고 파이팅 하셔서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좌 보시면은 너무 힘드실 수 있으시니까요. 계좌를 차라리 보지 마시고 이런 영상들을 위주로 보시면 멘탈 관리에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계좌는 최대한 하루에 한 번 정도만 보시고 이렇게 영상들 분석 영상들 보시면서 결국 올라갈 증시일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추적 관찰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힘이 되어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네요. 그죠? 제가 또 다음에 더 긍정적인 소식이 있으면 바로바로 좀 전달해 드릴 테니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수고하셨습니다.